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이해할 게 많은 지문이에요. 과학 지문인데요. 수능 특강 1부 2-2 화면 잘 보이시죠? 자,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를 이용해서 공중 정지하거나 전진 비행하는 항공기다. 이때 회전 날개는 중심과 끝단에서 회전 반경이 다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회전 날개의 중심, 회전 날개가 동심원을 만들면서 돌아갈 거니까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속도가 어떨까요? 느리겠죠. 그죠? 그리고 날개 끝부분으로 갈수록 속도가 빠르겠죠. 체육대회 때 니네 들고 뛰는 거 있잖아. 사다리 4명 끼고서 이렇게 돌았잖아. 맨 바깥쪽에 있는 애가 빠른 애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날개라고 치면 맨 끝쪽이 빨라야 된다고. 속도가 빠르다고. 어렵지 않죠? 여기서 막히면 안 돼. 중심과 끝단에서 회전 반경이 다르다. 날개의 시간당 회전거리, 즉 날개의 속도가 중심에서 느리고 끝단으로 갈수록 빠르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어서 날개 각 부분의 기류 속도도 달라진다. 당연하죠. 날개의 중심 쪽 가까운 부분이냐 아니면 끝단이냐에 따라서 기류 속도도 달라지겠죠. 전진 비행을 할 때 앞으로 갈 때 날개 각 부분의 속도 차이는 더욱 커진다. 왜 커지냐면 날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나도 잘 몰랐는데 헬리콥터 날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나 봐요. 그러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90도 위치, 지금 이 헬리콥터가 앞으로 가잖아.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가잖아. 근데 그때 오른쪽은요 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림으로 볼게요. 얘가 지금 전진 방향이 좌에서 우로 간단 말이야. 그럴 때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헬리콥터 요 날개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돌아가는 쪽이 이쪽이잖아. 여기서는 90도, 여기서는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 이해가시죠? 이 방향으로 가니까 전진 방향과 이 방향은 같은 방향이지. 그러니까 속도가 요 90도 부분에서는 이 끝단의 속도는 더 높겠죠. 더 빠르겠죠. 자, 이 날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니까 여기서는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날개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그러니까 속도가 상쇄되겠죠. 자, 헬리콥터는 이쪽으로 가는데 날개는 이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날개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저쪽 왼쪽 90도에서는. 그러니까 헬리콥터의 진행 방향과 날개 방향이 상쇄되어서 속도가 줄어든다. 자, 여기 날개 중심에서 진행 방향으로 90도 부분, 오른쪽 90도와 왼쪽 90도. 여기서 속도가 정반대가 된다.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날개, 진행 방향의 오른쪽 90도 위치에서는 끝단의 기류 속도가 날개 속도의 전진 속도를 더한 속도다. 이거 전진익이라고 해요. 전진익. 이때 날개를. 진행 방향의 왼쪽 90도 위치. 아까 얘기했었죠? 헬기가 이쪽으로 가는데 날개는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쇄된단 말이야. 왼쪽 90도 위치에서 날개 끝단의 기류 속도는 날개 속도에서 전진 속도를 뺀 속도야. 헬기가 가는 이 속도를 뺀 속도란 말이야. 그래서 날개 오른쪽 절반, 이걸 전진익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가는 익, 날개 익자야. 왼쪽 절반을 후퇴익이라고 한다. 자, 아직 혹시 이해가 다 안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를 이용해서 공중 정지, 전진하는 항공기라고 할 수 있다. 공중 정지하거나 전진하는 항공기. 회전 날개는 중심과 끝단에서 반경이 다르다. 자, 그래서 날개의 속도가 중심에서 느리고 끝단에서 빠르게 된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회전 반경은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0이고요. 0에 수렴하고요. 끝단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중심에서 느리고 끝단에서 빠르다. 이것 때문에 각 부분의 기류 속도가 달라진다. 그런데 전진 비행을 하면 헬기의 날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속도 차이는 더 커진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오른쪽 90도 끝단의 기류 속도가 날개 속도의 전진 속도를 더한 속도. 그러니까 전진익의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왼쪽 90도의 끝단의 기류 속도는 날개 속도에서 전진 속도를 뺀 속도. 그런데 오른쪽 절반을 전진익이라고 하고 왼쪽 절반을 후퇴익이라고 한다. 세 번째 읽기. 헬리콥터 회전 날개로 정지 또는 전진하는 항공기다. 회전 날개의 속도는 중심에서 느리고 끝단에서 빠르다. 이것 때문에 각 부분의 기류 속도 달라지는데 전진 비행을 할 때 차이는 더 커진다. 반시계 방향을 회전할 때 오른쪽 90도는 각각의 속도를 더한 속도, 빠른 속도, 왼쪽 90도는 뺀 속도, 느린 속도. 오른쪽 절반은 전진익이라고 하고 왼쪽 절반은 후퇴익이라고 한다. 네 번째 읽기 한번 가볼까요? 자,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는 속도가 중심에서 느리고 끝단에서 빠르다. 이것 때문에 각 부분의 차이는 더 커지는데 오른쪽은 빠른 속도, 왼쪽은 느린 속도. 빠른 이유는 전진하는 속도와 날개의 속도를 더했으니까. 후퇴익의 느린 속도는 전진하는 속도에서 뭘 뺐으니까? 날개의 속도, 날개 끝단의 속도를 뺐으니까. 그래서
뺀 속도 느린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한번 가볼까요? 운동 상태의 유체가 물체에 부딪혀 막히거나 흐름이 좁아지면 이 유체 운동 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한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유체는 흐르는 물질이야. 그런데 얘가 어떤 물체에 막혀. 그러면 흐름이 좁아지겠지. 그럼 거기서 빨라진단 말이야. 왜 빨라지냐면 압력 때문에 그래요. 유체가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옆으로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너희도 혹시 매그누스 효과 알아요?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가 압력 차에 의해서 휘어지거나 뭐지 이런 그런 효과인데요. 속도와 압력에 관한 효과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유체가 있을 때 여기서 유체는 공기야. 그런데 어떤 물체, 그러니까 날개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유체의 속도가 기류의 속도가 빨라지면 거기서 압력이 높아진단 말이야. 얘가 느려지면 거기서 압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좌우에 편차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 헬리콥터가 뒤집혀요. 아주 엄청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이걸 해결해야 돼. 우리가 헬리콥터를 사용하려면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유체가 물체에 부딪혀서 흐름이 좁아지면 유체 운동 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한다고. 압력이 높아진다고. 그걸 동압이라고 해요. 동압. 이 동압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압력은 더 커지는 거야. 이 동압과 정지 상태 압력인 정압을 더한 게 전압이야. 동압과 정압을 합친 게 전압이에요. 이 전압은 상수야. 일정해. 그런데 유체의 속도가 빨라져서 동압이 높아지면 지금 여기서 유체가 기류야. 기류의 속도야. 그런데 얘가 빨라지면 동압이 높아지면 정압은 반대로 낮아지겠지. 왜냐면 날개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날개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아가는데 날개 속도가 빨라지면 근데 이제 얘가 지금 헬기가 앞으로 간단 말이야. 전진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얘가 정압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날개가 회전할 때 날개에 부딪힌 기류는 날개 윗면과 아랫면으로 갈라져서 날개 뒤로 간다고. 근데 그때 빨리 가는 거예요. 그 기류가 유체인데 걔가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날개 위쪽으로 가거나 날개 아래쪽으로 가거나. 근데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형태 차이 때문에 윗면의 기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지면 그러면 위쪽에 압력이 높아지겠지. 속도의 제곱이 동압의 속도가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헬리콥터를 위로 띄우는 힘이 생겨요. 그쪽으로 뜬단 말이야. 위로 띄우는 힘, 그래서 이걸 양력이라고 한다.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 이 기류 속도 차이가 더 커져서 양력도 증가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좌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좌우 이 압력의 차이를 해소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읽기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상태 유체가 막히거나 좁아지면 물체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동압이 발생한다. 이 동압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운동하는 그 유체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동압은 이 동압과 정지 상태 압력인 정압을 더한 게 전압인데 자, 이 전압은 일정하다. 이 유체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동압이 높아지면 그러면 정압은 낮아진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회전할 때 그 회전하는 날개에 부딪힌 기류는 윗면과 아랫면이 갈라져서 뒤로 움직이는데 뒤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 기류는 뒤로 흘러가는데 이 윗면과 아랫면의 형태 차이로 윗면의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니까 거기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위로 올라 뜬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야구에서 내가 아까 매그누스 효과가 야구에서 커브나 직구 던질 때 효과거든요. 얘를 아래쪽으로 밀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마지막에 라이징해요. 그래서 이걸 포신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얘는 마지막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을 줘. 그런데 반대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굴리는 게 있어요. 커브인데요. 요렇게 돌아가.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에 압력의 차이가 생겨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 그러니까 회전을 요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공기가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가서는 얘가 떨어지는 거야. 커브볼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헬기 날개가 있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이 기류가 이렇게 막 오다가 이 날개를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아래 흘러가는데 이 날개의 구조가 있나 봐. 그래서 위쪽이 빠르게 만들고 아래쪽이 이제 느리게 만들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뜬다는 얘기죠. 그렇다. 윗면의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 위로 띄우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양력이라고 한다. 속도가 빨라지면 더 커져서 양력도 증가한다. 세 번째 읽기. 운동 상태 유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동압이라고 하고 얘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 동압과 정지 압력인 정압을 더한 게 전압인데 전압은 일정하다. 동압이 높아지면 정압은 낮아진다. 헬기 날개에 부딪힌 기류는 갈라져서 뒤로 움직이는데 이때 윗면의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 양력이 생기는데 이 기류 속도가 더 빨라지면 양력도 더 커진다. 네 번째 읽기 가볼게요. 운동하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동압
그것과 정압을 더하는 게 전압인데 이 전압은 일정하다. 동압이 높아지면 정압은 낮아지게 되는데 날개에 부딪힌 윗면의 기류 속도가 양력을 만들어낸다. 양력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 양력의 크기도 커진다. 됐죠? 꼭 이해해야 될 것. 압력이 높으면 그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 양력이다. 동압과 정압을 합친 게 전압이고 전압은 일정하고. 이해가시죠?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양력은 더 커지고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헬기 자체를 띄울 수도 있다.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기가 흐르는 방향과 날개가 이루는 각인 받음각이 변해도 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자, 양력의 크기에 관해서 이 전단락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속도였어요. 속도. 그런데 그거 말고 받음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받음각이 변해도 양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헬기를 움직이는 이 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력은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이야기한 건 뭐였어요? 양력을 만들어내는 것. 동압이었죠, 동압. 맞아요? 전압은 동압과 정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동압은 기류가 헬기 날개에 부딪혀가지고 위아래로 갈라지는데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력. 다시 말하면 그 속도가 결정하는 게 바로 양력의 크기인데 그 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받음각이야. 받음각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세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입니다. 받음각이 변해도 양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자, 연날리기에서 연을 기울여 바람 방향의 받음각을 크게 하면 연이 더 높이 떠요. 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돛담배? 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향으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그래야 그 힘을 다 이용할 거 아니야. 연도 마찬가지야. 온몸으로 받아내야 더 많은 힘을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받음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떠 올라야 되는데 받음각이 그 양력을 결정한다. 양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받음각을 크게 하면 연이 더 높이 뜨는 것처럼 날개의 받음각도 커지면 윗면과 아랫면의 속도차가 커져서 양력도 커진다. 자, 이때 윗면과 아랫면의 속도차. 자, 윗면은 더 빨라지고 아래면은 느려지고. 그러면 압력차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압력이 위쪽이 커지면 걔가 양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아까 양력은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류의 속도 자체가 양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였고 두 번째가 받음각이었다. 날개의 받음각. 그래서 이 날개 받음각이 커지면 윗면 아랫면의 속도차가 생겨서 양력이 커진다. 그런데 헬리콥터의 전진익과 후퇴익이 받음각이 같다면 각각의 기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설명했던 거거든요. 기류 속도가 다르다. 친구들. 첫 번째 단락 떠올려야 돼요. 첫 번째 단락 뭐였어? 헬기의 날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잖아. 그래서 앞에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12시 방향으로 가는데 3시 방향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전진하는 방향과 날개 방향이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야? 가장 커진다고. 이해가요? 그런데 반대 방향은 왼쪽 9시 방향은 날개는 이렇게 돌아서 12시를 돌아서 이쪽으로 왔잖아. 그런데 얘는 전진하고 있잖아. 헬기는 전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날개는 이쪽으로 가고 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교차한단 말이야. 그래서 속도가 상쇄된다고. 그래서 이쪽은 날개 속도가 빠르고 이쪽은 상쇄된단 말이야. 3시 방향은 속도가 극대화되고 전진익은 극대화되고 후퇴익은 극소화된단 말이야. 그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기류는 빠르니까 양력이 올라가고 여기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확 뒤집히겠지. 이해 갔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전진익과 후퇴익의 받음각이 같다면 길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진익 양력이 커지고 후퇴익의 양력이 작아져서 9시 방향 왼쪽 90도 옆으로 쓰러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걸 해결하는 게 뭐야? 그게 받음각이. 받음각을 같게 만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전 날개 플래핑이 필요하다. 그 플래핑이 뭐냐? 전진익에서는 3시 방향에서는 플랩 업해서 올라가고 후퇴익에서는 9시 방향에서는 플랩 다운하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면 전진익과 후퇴익에 작용하는 양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얘가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3시 방향이야. 진행 방향이 12시라고 했을 때 3시 방향 여기는요. 받음각이 지금 요게 각이거든요. 요 각과 요 각이 다르지. 여기는 지금 빠른 속도란 말이야. 양력을 줄여야겠지. 맞아요? 여기는 지금 느리단 말이야. 그러면 양력을 오히려 높여줘야겠지. 자, 다시 말하면 양력을 결정하는 건 기류의 속도와 받음각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기류 속도가 빠르니까 받음각으로 양력을 조절해줘야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느리니까 받음각으로 조절해줘야겠지. 그래서 플래핑을 해준다. 이해 갔어요? 그게 플래핑이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진익과 후퇴익의 양력의 균형을 맞춰준다. 자, 두 번째 읽기. 공기 방향과 날개가 이루는 각인 받음각이 변해도 양력은 달라진다.
양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연의 받음각을 크게 하면 높이 뜨는 것처럼 받음각이 커지면 속도차 때문에 양력도 커진다. 그래서 후퇴익의 받음각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플랫다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음각이 커지면 속도차 때문에 양력도 커진다. 전진익과 후퇴익의 받음각이 같다면 기류 속도 때문에 전진익의 양력이 커지고 후퇴익의 양력이 작아져서 쓰러지는 문제가 생긴다. 양쪽을 똑같이 한다면. 그래서 날개에 플래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진익에서는 플랩업하고 후퇴익에서는 플랩다운해서 전진익과 후퇴익의 양력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세 번째 읽기. 날개의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도 커진다. 전진익과 후퇴익의 받음각이 같다면 기류 속도 때문에 쓰러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플래핑이 필요한데 전진익은 플랩업하고 후퇴익은 플랩다운해서 양력 균형을 맞춰준다. 네 번째 읽기. 날개의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도 커지는데 받음각이 같다면 쓰러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플래핑을 통해서 양력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여기는 지금 연으로 치면 공기를 많이 받지 않는 거야. 여기는 많이 받는 거야. 양력이 커지겠지, 여기는. 이해가요? 그래서 이 헬기의 날개가요, 여기 끝에 이 구조물이 조절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나 봐요. 나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최소한 이 제시문에 따르면 그렇단 얘기야. 어제 내가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잠깐 했었냐면, 이 확장적 읽기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희들도 다 나이테가, 저마다의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제 나무라면 각자 다 나이테들을 만들고 지금 한 해 한 해 성장해 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기간은 한 해로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너희의 나이테가 있을 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데 바라기는 이번 겨울이 여러분의 춘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비문학 지문이 그런 양분과 같은 지식이 되어서 여러분이 무럭무럭 쑥쑥 아주 높이 자라서 그런 훌륭한 목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확장적 읽기예요. 이해가시죠? 글자 활자화되어 있는 것만이 텍스트가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낮에 길을 걷다가 봤던 태양도 텍스트고요. 네가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텍스트고 모든 게 텍스트거든요. 따라서 모든 것을 확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확장을 더 가속화하는 게 뭐냐? 그게 글쓰기. 우리가 재테크스텐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확장을 하려고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 다루었던 내용 때문에 하게 된 생각, 내가 아까 나이트 해가지고 했던 생각처럼, 또는 그냥 지식과 지식, 그러니까 내가 사회 시간에 어떤 지문을 읽었는데 이걸로 그걸 생각하게, 로버트 노직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썼던데, 존 롤스하고 연결했었던데, 아무튼 그런 게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 했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나 빼고 19명, 어제보다 좀 많네요. 계속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그 수고의 결과들을 여러분 다 각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잘 자.